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4년 2월 16일입니다. 전국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시즌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번호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국구 영업용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화물차 번호판 시세 변동이 좀 있어요? 예, 명절이 끝나고 수요자들이 몰리다 보니까 소폭 상승했는데요. 개인 소형부터 말씀드릴게요. 개인 소형은 1.5톤 이하 전주에 2,950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매수자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소폭 상승해서 2,980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개인 소형 전기차 넘버는 2,700만 원. 예, 개인 중형 1.5톤 초과 16톤 이하 전주 대비 30만 원이 상승해서 2,780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명절이 끝나자 이 개인 중형 매물도 찾는 분이 꾸준히 늘어서 30만 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개인 대형 16톤 초과 3,600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출애라 5,800만 원, 덤프 5돈 3,6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정말 오랜만에 개인 소형하고 개인 중형이 올랐네요. 그 이유가 뭐예요? 명절이 끝나고 수요가 좀 몰리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봄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지지기를 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예. 개인 소형이 정말 오랜만에 움직였는데 이게 또 장기적으로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은 있나요? 장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은 없고 2,980만 원에서 더 오르면은 3천만 원 사이. 네. 그 다음에 개인 중형은 지금 2,780만 원에서 상승 여지가 있다면 2,800만 원 정도. 예. 개인 중형이 꿈틀거리면서 좀 올랐습니다. 이것도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도? 이 개인 중형은 상승 여력에 의해서 오른 게 아니고 지입사에서 요즘 번호판을 지입 내준 번호판을 회수를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빠져나와서 개별로 몰리다 보니까 지입사에서도 2년 주기로 계약을 하는데 이분들이 번호판을 다시 회수해서 다른 분한테 다시 재임대를 내주게 되면은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으니까 그걸 또 이용을 하는 거죠. 교묘하게 이용해서 수수료 받지 말라고 했는데도 지금도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다시 재갱신을 안 해주고 다른 사람한테 팔기 위해서 그런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예. 화물차 시장은 왜 이렇게 편법이 난무하는 거죠? 이게 잘못 어설프게 건드려 놔서 그러는 거예요. 단속을 하려면 해서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용두사미격으로 처음에 시작하는 것 같이 조사하고 뭐 피해 사례 조사하고 근데 결과가 없이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주무장관이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바뀌어버리잖아요. 바뀌어버리니까는 일관성이 없어지는 거죠. 예. 전에 국토부에서 화물차 전국 번호판 도입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뭐 추가적인 뭐 그런 발표가 없었죠? 예, 추가적인 발표도 없었고 희지부지하고 그냥 끝나고 있는 상황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화물차들이나 승용차나 다 봉인이 있잖아요. 봉인은 2월 중순경에 지금 2월 중순이잖아요. 2월 중순 지나면 봉인 제도는 없어질 것 같아요. 예. 그 봉인이 없어져도 뭐 차량 뭐 거래라든지 이런 거에는 큰 문제가 없겠죠? 그렇죠. 봉인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뭐 유조하려면 얼마든지 하는데 그 봉인이 붙었다고 해서 유조 하고 안 하고는 아니잖아요. 불필요한 거를 없애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대표님 다음 주 화물차 전망 좀 해주세요. 다음 주 개인 소형은 지금 2,980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2,980만 원에서 매물이 계속 나오질 않으면은 소폭 상승할 것 같고요. 개인 중형도 지금 2,780만 원인데 지입사들에서 빠져나오는 분들이 늘어나면은 이 물건도 소폭 상승할 것 같아요. 예. 저기 전기차 번호판 있잖아요. 개인 소형요. 저 개인 소형 전기차 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개인 소형 전기차 넘버도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게 잘못된 게 지자체에서 내준 거는 당연히 반납을 원칙으로 한다지만은 개인 소형 전기차로 갔다가 개인 소형 전기차가 채단성이 안 맞아서 LP 차량으로 왔을 때 LP 차량으로 대폐차를 끊어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걸 막아놔 버렸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선택의 폭이 줄어든 거죠.
차종에서 LPG 차량도 친환경 차량으로 인정을 했으면은 전기차로 갔더라도 전기차에서 채산성이 안 맞으면 다시 LPG차로 돌아올 수 있게끔 길을 터줘야 되는 거죠. 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보면 전기차를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장려하는 게 이제 주춤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게 또 시세가 조금 내려오는 거 아닌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전기차가 배터리가 전기차 차량에 배터리가 그만큼 성능을 제대로 나오질 않아서 겨울 같은 데는 전기차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 난바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다시 LPG차로 와야 되는데 못 오는 상황이 그 전기차로 간 난바는 LPG로 못 오기 때문에 전기차 난바를 헐값에 다시 팔고 다시 LPG 차량 난바를 사게 되면 이중고를 다시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대표님, 이번 주 거래건 중에 기억에 남는 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며칠 전에 경찰관으로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오셨는데 정년퇴직하고 한 1년 동안을 쉬셨다고 그래요. 쉬셨는데 집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생활의 리듬이 깨져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하고 와서 계약을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공직에만 오래 계시다 보니까 이 계통을 모르잖아. 네. 모르니까 너무나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더라고. 너무나 걱정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상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마침맞게 경기도 사시는 어르신이 오셨는데 그 시간대에 두 분이 사러 오셨어요. 공교롭게. 네. 그리고 두 분하고 미팅을 가져가지고 오포 사는 어르신이 거의 1시간 이상 설명을 꾸준히 해드리고 이번 주 오늘이죠. 오늘 다시 2시에 만나가지고 오포에 사시는 그 어르신 집에서 만나가지고 다시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린다고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 오포 사시는 어른은 그 업계의 노하우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대단하시네요. 이분은 배우려고 하는 분들이 와갖고 제가 의뢰를 하게 되면 흔쾌히 승낙을 하시고 하나에서 10가지 그분 화물차 하는데 해서는 될 일과 안 될 일을 조목조목 잘 짚어서 설명을 해드리더라고. 그리고 이분은 용인 근처에 사시는 분이라 어르신이 자기 일하는 데로 와서 아침에 10몇만 원짜리 일을 받았고 무조건 나갈 수 있게끔 해드릴 테니까 그리 오시라 그래가지고 아마 그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신 것 같아요. 네. 예. 그 이번에 화물차 시작하시는 분은 1톤으로 시작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1톤이요. 네. 예. 왜 그분은 화물차 업계로 진입하시는 건가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공직에 계실 때 대민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개인 택시 쪽보다는 화물 쪽을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 네. 다시 사람한테 시달리는 그 자체를 좀 두려워하시더라고. 그래서 화물은 그래도 물건을 싣고 나가면 혼자 가서 배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부딪힐 확률이 적으니까 화물 쪽으로 선호하시는 것 같더라고. 네. 네. 그분도 화물업계 들어와서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실 것 같아요. 오포 사시는 어르신이 1대1로 멘토를 해가지고 아침에 무조건 10몇만 원짜리 일을 책임지기로 하시고 오늘 만나기로 미팅을 했으니까 이분은 잘 적응하실 것 같아요. 예. 대표님, 이번 주에는 화물 초보자가 선탑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대표님, 화물 처음 시작할 때 화물차 선탑해 보는 거 이거 좋은 거 아닌가요?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누누이 선탑을 하면은 첫째 조건이 돈은 얼마 받습니까 하는데 저희가 절대 선탑했다 해서 돈 안 받아요. 돈 안 받고 저희가 하는 얘기는 있어요. 선탑을 하시면서 그 기사분 점심만 좀 사주세요 그랬거든요. 네. 그 선탑할 때 선탑하시는 분 우리가 그냥 무료로 선탑시키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일정 금액을 지불을 해요. 그러지만은 어떻게 보면 저희의 하나의 영업 노하우죠.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달에 12~13명 정도 선탑을 하거든요. 선탑을 하시게 되면은 이분들이 선탑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다시 돌아와서 상품을 구입할 확률은 60% 정도. 10명이라면 6명 정도는 와서 저희 상품을 구입해가지고 진행을 하시는데 4분 같은 경우는 포기를 하세요. 그래서 선탑 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본인이 선탑을 해서 체험을 하니까 이거는 나하고 적성이 안 맞을 것 같다. 그러면 미리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차를 사가지고 차를 사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적성에 안 맞으면은 바로 팔 수도 없잖아요. 6개월 동안 그 차를 세워놔야 되는데 선탑이란 걸 하게 되면은 나는 적성에 맞을 것 같다, 안 맞을 것 같다는 게 바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차종 같은 경우에도 임의적으로 선택을 해서 1톤 차가 좋다고 해서 남의 말만 듣고 1톤 차로 갔던 분이나 벤 종류가 좋다고 해서 벤으로 갔는데, 벤 종류 같은 경우는 베테랑들이 합점해서 가는 차종이고 1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천후로 쓸 수 있는 건데, 이 개념을 잘 모르세요. 네. 돈만 많이 버는 쪽으로만 선택을 하시는데, 선탑을 하게 되면 그 과정을 알기 때문에 실수율이 확률이 좀 적죠. 예. 선탑을 하려고 그러면 누구한테 어떻게 신청해야 됩니까? 예, 네이버에 갈산상사 전국구 영업용 갈산상사를 치면은 제 그 연락처가 쭉 나오거든요. 네. 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다시 전화를 드려가지고 선탑하시는 분하고 미팅 날짜를 잡아가지고 저희가 다시 카톡으로 보내드리거든요. 네. 문자나. 예, 그러면 그 날짜에 선탑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간혹 선탑 날짜를 잡아가지고 선탑을 못 오게 되시면은 미리 전화를 주게 되면은 저희가 취소를 하거든요. 근데 선탑하는 날짜까지 취소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연락도 안 받고 그러면 저희가 서로가 낭패니까 그것만 좀 조심해 주시면 돼요. 네. 예. 화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딱 보면 저 선탑이 뭐지? 용어 자체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선탑이 뭔지 그 용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선탑이라는 것은 기존에 영업용 차량을 오랫동안 하신 분의 노하우를 배우신다고 보면 돼요. 기존에 하시던 분의 옆에 타가지고 1대1로 멘토로 해가지고 콜 잡는 법이나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죠. 초보자들이 오면 막막하잖아요.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도 모르잖아요. 그 과정을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예. 화물차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선탑 시스템을 꼭 이용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렇잖아요. 지금 단적인 예로 개인 택시를 사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적용을 못했을 때 나이가 61세가 안 되면은 팔지도 못하고 5년 동안 보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법인 택시 회사에 가서 한 달이나 2달 체험하라는 게 이 선탑이나 똑같은 방법이에요. 화물차를 시작도 안 했는데 본인 임의대로 차를 설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적응을 못하면은 일도 못하고 차 세워놨다가 다시 팔러 오게 되면 손실이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선탑이라는 것은 기존에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숙지해서 본인이 할 수 있나 못하냐를 미리 판단해서 결정을 하는 얘기죠. 네. 화물차도 한번 사면 마음대로 못 팔죠. 무조건 6개월 동안 보유를 하셔야 되니까 선탑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본인 적성에 안 맞는데 6개월 동안 갖고 있을 필요가 없이 본인 적성에 안 맞으면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선탑 제도라는 게 필요한 거죠. 네. 예. 개인 택시는 61세가 되면 마음대로 팔 수 있잖아요. 예. 화물차는 61세가 넘어도 안 되나요? 예, 법이 전에는 만 60세만 돼도 팔 수 있게 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너무 악용한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제도를 없애버렸어요. 이 정부 정책이 왔다 갔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본인이 적응 못하면 팔아야지 그러면 나이로 따져가지고 그걸 정한다는 거 그것도 잘못된 거죠. 네. 예. 대표님이 그동안 그 선탑을 많이 시켜드렸잖아요. 그 중에 잘된 사례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화성 쪽에서 렉스턴 칸으로 선탑 받으신 분이 있거든요. 네. 선탑 받으신 분이 자기를 선탑해준 사모보다 돈벌이를 더 잘하는 거예요. 이분은 잘해가지고 선탑을 하게 되면 선탑했던 분하고 그분들하고 이제 교류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러는 과정에서 모르는 걸 그분한테 직접 전화해서 하는데 그분이 화성에 있는 분들이 일을 더 잘하시는 거야. 일을 더 잘하시니까 선탑했던 분이 역으로 이제 물어보는 거야.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일을 더 잘하냐? 선탑하는 분들이 이제 나이가 좀 더 어리니까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일을 나보다 더 잘하냐 하니까는 사부님보다 더 훨씬 잘합니다 하면 서로가 이제 노하우를 교류를 정보를 주고받더라고. 예, 그런 분도 있고 선탑까지 잘 해서 차를 사가지고 갔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초보자인데 차종을 선택을 잘못한 거야. 사무 선탑해 주시는 분이 벤 종류로 합짐을 2개, 3개 해가지고 내려갈 때 올라올 때 차는 거 보니까 본인도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베테랑이 합짐해서 몇 군데 가는 거고 초보자가 합짐해서 가는 거고는 극과 극 차이예요. 경험이 많은 베테랑들은 시간대별로 거리별로 딱 계산이 되지만은 초보자들은 그게 계산이 안 되니까 그게 잘 안 돼서 아이고 나는 이거 도저히 못하겠어요 해서 팔러 오신 분도 개중에는 좀 있어요. 네. 예. 선탑은 며칠 정도 해요? 보통 하루나 이틀 정도 하는데
나이가 좀 드신 분은 처음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적응할 때까지 한 일주일 정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해서 일주일 제가 해드릴 수도 있는데 저희도 일정 부분의 금액이 많이 지출이 돼요. 네. 선탑 하시는 분들 그냥 해서 선탑 좀 해주세요 하는 게 아니고 일정 금액을 지출하기 때문에 일주일이면 벌써 4, 50만 원 훌쩍 나가버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한 길게는 이틀이나 3일 하세요. 그리고 제가 좀 잘라요. 예. 대표님, 그 한 달에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선탑을 몇 명 정도 시켜드리고 있어요? 평균 12~13명 그 정도는 고정적으로 와요. 예. 그 중에 한 60%는 하시고 40%는 포기한다는 거, 그걸 보면은 선탑 제도가 바람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덜컥 샀다가 포기하면 낭패를 볼 수 있잖아, 그죠? 그럼요. 그래서 선탑이라는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본인이 이럴 수 있나 없나를 판단을 하고 추후에 결정하라는 얘기예요. 저희한테 차로 사러 오신 분들 초보자들이 그래요. 나는 어떻게 일해야 될지 막막하다. 그랬을 때 우리가 무조건 파는 게 아니에요. 사장님은 계약 안 하셔도 좋으니까 일단은 선탑을 먼저 해보세요. 선탑해서 우리 사장님 적성에 맞으면 하고 맞지 않으면 안 넣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요. 마지막으로 대표님, 화물 처음 이 업계에 들어오는 분들에게 화물차 선탑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화물차 선탑이라는 거는 내가 화물차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시작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본인 적성을 잘 모르잖아요. 본인 선택할 차종도 모르고, 그러니까 선탑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기존에 하시던 분 옆에 타고 다니면서 1:1 멘토로 해서 일하는 방법이나 콜 잡는 방법이나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방법이나 이분이 1:1로 다 가르쳐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접근하기가 좀 편하죠. 그리고 본인 적성에 맞지 않아서 실패할 확률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선탑 제도가 필요한 거고,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5년 2월 16일입니다. 화물업계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화물차 선탑 제도를 꼭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이런 매매 상사에 와서 얘기도 하고 또 실제로 비슷한 차종으로 선탑한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탑 제도를 많이 이용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걸 진입해도 되겠다, 그런 판단이 들었을 때 화물업계에 들어오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호화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아제였습니다.